예, 오늘도 뉴스탑10이 자랑하는 뉴스고수 네 분과 함께합니다. 예, 오늘 뉴스탑10은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2위와 6위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단식에 대해서 어제 저희도 출구 전략을 이제 좀 고민해봐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나하나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이제는 이재명 대표가 언제 병원에 실려가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이 된 건데요. 그런데 오늘 이 제목에 보시는 것처럼 개딸 흉기난동의 국회 아수라장. 일단 이재명 대표가 단식하고 있는 당 대표실 앞에서 한 70대 남성이 혈서를 쓰겠다며 흉기 난동을 부렸습니다. 누구세요? 잘 넣으세요. 누구시라고? 왜? 형광근무다! 한광근무자! 지원! 그들은 좀비지 사람이 아니야. 우리도 목숨을 걸지 않으면 안 돼. 콜도 안 먹었고 극히 정상적인 사람이야. 15일, 16일 됐는데도 저들 한 마디 나와서 인간적인 얘기를 하는 사람 봤느냐고. 이래도 되겠느냐고 이래도. 저 북진당들은 좀비야 좀비. 자기 손 하나도 자르지 못하고 저들을 어떻게 싸운다는 거야 저들하고. 이재명 대표의 단식장 주변 참 다사다난합니다. 먼저 장해찬 최고위원님. 저런 남성이 어떻게 저렇게 국회 본청 안에 버젓이 들어갔는지는 앞으로 좀 따져볼 문제이긴 하지만 일단 이 사람의 얘기는 혈서 쓰겠다며 흉기 난동을 부렸는데 이재명 대표 죽었으면 좋겠냐. 뭐 이런 메시지를 남기고 오늘 오후에 이런 일이 발생했더라고요. 일단 보신 것처럼 이재명 대표의 강성 지지자가 스스로 자해 소동을 벌인 셈인데요. 이렇게 극단적이고 폭력적인 성향의 지지자들을 오냐 하며 키웠던 것이 이런 사태를 국회 본관 안에서 일어나게 만든 근본적 원인이 아닌가 싶어서 뭐 꼭 민주당뿐만은 아니겠습니다만 강성 팬덤 문화에 대해서 정치권 스스로 경종을 울리며 돌아봐야 될 필요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어떤 방식이든 폭력이 동반되면 그 앞에 극이라는 단어가 붙게 돼 있습니다. 사실 진보 정당이나 진보 언론에서 너무 손쉽게 폭력적이지 않은 주장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자꾸 극우 딱지를 붙이는데 이유여와 막론하고 주장을 막론하고 저렇게 물리력과 폭력을 동반하는 사람들에게 극자를 붙여야 한다는 점 돌아보면 지금 극자 지지자들의 여러 가지 위험한 행동들이 이 수위를 넘고 있다라는 지적의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고요. 이런 식의 논란과 폭력이 국회 본관 안에서도 버젓이 횡행하기 시작했다는 점을 돌아보면 이재명 대표가 명분 없는 당식에 억지 출구를 찾을 게 아니라 처음부터 입구가 없었으니까 출구가 없는 게 당연합니다. 지금이라도 단식을 그만두고 이 강성 지지자들이 이성을 찾도록 이재명 대표 스스로도 자제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 걱정스럽습니다. 저런 장면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 언론도 문제제기 안 할 수가 없겠는데요. 사실 그런데 어제 저녁에 장현주 변호사님, 여기도 이재명 대표의 지지자로 추정되는 사람이 왜 이 대표 병원에 이송 안 하냐라는 메시지와 함께 여러 또 흉기 난동을 벌였는데 문제는 이 상황이 벌어지면서 경찰관 2명이 다쳤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어제 저녁이었는데요. 7시 35분경에 국회 본청 앞에 예전에 이제 이재명 대표가 지금은 당대표실에서 단식 투쟁을 이어가고 있지만 원래는 본관 앞에 천막에서 단식 투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 앞에서 일어났던 소동입니다. 사실 저 50대 여성으로 알려진 분이 이제 고성 그리고 소란 행위 이런 걸로 인해서 경찰관들한테 퇴거 조치를 당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그 과정에서 저항을 하다가 결국에 흉기를 휘둘러서 경찰관 2명이 지금 부상을 입는 좀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요. 사실 이런 부분들이 국회 내에서 일어났다는 사실은 좀 충격적이지 않을 수 없고 일단 지금 이재명 대표의 단식이 지금 극한으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고 예. 지금 건강상으로도 굉장히 좀 위중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걱정하시고 염려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아진 것 같긴 하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어제는 국회 본청 앞 저 현관 앞에서 그리고 오늘은 당대표실 주변에서 저희는 언론이니까 좀 순화시켜서 흉기라고 통칭했지만 사실
상당히 날카로운 인물, 각기 다른 그 흉기를 들고 어제 저녁에는 저 50대 여성이, 오늘은 당대표실 앞에서 70대 남성이 저렇게 난동, 시위도 아닙니다. 난동을 부리면서 오늘 국회 전반적으로 발칵 뒤집혔습니다. 걱정이 안 될 수가 없어요. 화면을 좀, 정혁진 변호사님, 저 화면을 좀 같이 보실까요? 네. 이례적으로 국회의장 나서서 국민의 대표 기관인 여의도 국회에서 흉기 난동은 민주주의에 위협되는 심각한 일이다라고 했고, 상대당 권성동 의원은 개딸 같은 극단 세력을 이용해온 민주당의 동원 정치가 그 원인이다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평가를 좀 하시겠어요? 글쎄요, 저는 아무리 봐도 정상적인 상황이라고 보기 어렵다. 왜냐하면 저는 지난번에 단식하는 대표 앞에서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와가지고 큰절하는 것도 참 이상하고 어색하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한 발, 여러 발을 더 나아가서 이제 심지어 폭력까지 행사가 되나? 아니 어떤 사람을 지지할 수 있죠. 그렇다 하지만 예. 아무리 지지한다고 하더라도 스스로를 자해하면서까지 지지한다라고 하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심지어 다른 사람을 해하면서까지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그 정당한 일인가, 정상적인 일인가? 그다음에 또 조금 전에 방송에 나왔지만은 생각이 좀 다르다고 어떻게 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예. 같은 나라 그 사람들인데 저는 어떤 게 연상이 되냐면요. 해방 직후에 그 좌우 간의 그 충돌이 아주 격심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닌가 굉장히 걱정이 되고요. 정치 지도자라고 하면 여야를 막론하고 최소한 이런 상황이 초래되는 것은 막아야 되고 예. 이런 상황이 초래가 됐을 땐 거기에 대해서 책임지고 해결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정치 지도자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이나 어찌됐든지 해결 방안을 내놓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정혁진 변호사 말씀은 정치 역사가 70년 전으로 후퇴한 것 같다. 혹은 이런저런 행동, 이런 말도 안 되는 아수라장을 만든 난동의 도의적인 책임은 분명히 관련 있는 정치인이 져야 된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역사책을 보면요. 1945년 해방 직후에 좌우 간의 대립이 격화가 됐는데 예. 처음에 그냥 말싸움을 했어요. 그러다가 주먹으로 티격태격하다가 나중에는 총으로 쏘고 칼로 찌르고 하는 그렇게 되다가 전쟁까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런 것들이 자꾸 연상이 되고 불안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들은 정치 지도자들은 반드시 막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당연히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될 테고, 오늘 김진표 국회의장까지 나서서 보시는 것처럼 이런 흉기 난동은 민주주의에 위협되는 심각한 일이다라고 공개적으로 경고를 했습니다. 사실 그동안 이재명 대표는 개딸들의 과격한 행동들을 공개적으로 만류하기도 했지만요. 그들의 목소리는 반대로 점점 커져간 것 같습니다. 우리 안에 동지에 대한 증오심 이런 걸 최소화해야죠. 막 색출하고 또 막 청원해가지고 갑자기 망신을 주고 공격을 하면 기분은 시원할지 모르겠는데 집안에 폭탄 던지는 거하고 똑같죠. 너 배신했잖아! 여기 이재명 집회야! 너 어디 감히 이재명 뒷동네 살 국가를 어디라 여기! 보자마자 적대적으로만 얘기하고 말도 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이러는 거는 이게 민주당이에요? 민주당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의견이 분명하시잖아요. 앞으로 그러면 저도 여러분한테 배워서 똑같이 할 거예요. 비명계 의원들 찾아가서 항의하는 개딸들 목소리를 저희 한번 모아봤는데, 박성민 비서관께서도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개딸들에게 뭐 문자 메시지도 많이 받고 뭐 이런 걸로 저도 알고 있어서, 이재명 대표는 분명히 내부 총질, 동지에 대한 증오심 최소화해야 된다고 말하긴 했는데 그게 잘 안 되나 봅니다. 근데 요즘은 또 어느 정도는 약간 잠잠한 것 같기는 한데요. 아무래도 총선 국면이 다가올수록 여러 가지 우려되는 점들은 있습니다. 근데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앞서서 이렇게 난동 부린 그 상황, 그리고 폭력 사태나 유혈 사태가 벌어진 상황 자체가 사실 굉장히 좀 충격적이기도 합니다. 예. 뭐 이재명 대표의 지지자이건 지지자가 아니건 제가 봤을 때 국회 안에서 저런 사태가 벌어질 수가 있을까? 왜냐하면 상당히 경우가 좀 삼엄한 편이거든요.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기서 뭐 여경이 다치거나 아니면 뭐 유혈 사태가 벌어질 뻔했던 그런 위험천만한 상황들이 있는 걸로 봐서는 조금 더 경호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긴장감을 갖고 더 좀 통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엄격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예. 그것과 별개로 이제 당내에서 여러 가지 폭력적인 이야기나 뭐 욕설로 점철된 문자를 보낸다는 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이미 한번 그런 분들에 대해서 당 차원에서 징계를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대표의 방침이 바뀌지 않는 이상 앞으로도 강경하게 좀 대처할 만한 상황들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른 곳도 아니라 국회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저는 흉기난동이 특히 일부 지지자들을 향해서 그래서 더 많은 얘기들이 좀 나오는 것 같고요. 근데 장해찬 최고위원님, 저하고 화면을 좀 같이 보실까요? 이른바 개딸들로 불리는 이재명 대표 강성 지지자들이 밖으로는 저렇게 열혈, 강경, 뭐 투쟁, 흉기난동을 벌이고 있다면 온라인상에서는 이재명 대표 단식을 보고 뭐 과거에 이순신, 홍범도, 유관순 이런 분들을 거론했는데 좀 어떻게 판단하세요? 좋지 않죠. 역효과를 불러일으킬 겁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 측에서 자꾸 이순신 장군을 자주 소환하고 있는데요. 민주당 뒤에 백드롭에도 이순신 장군님 걸어놓았었고 지지자들이 이순신 장군을 이재명 대표에게 비유하는 게 어제 오늘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대한민국을 구한 충무공 이순신께서 그 난중일기나 역사적 기록을 봤을 때 이재명 대표처럼 지자체 그 지역에서 본인의 사리사욕을 챙기고 본인과 가까운 사람들에게 엄청난 이익을 몰아주고 그런 적 있으신가요? 없어요. 바로 그 지자체 토착비리 수사 때문에 지금 단식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그 전쟁 와중에도 지역에서 나름대로 뭐 물고기를 잡는다거나 곡식을 재배한다거나 자급자족으로 이 군량미를 또 이 지역 주민들에게까지 넉넉히 나눠줬던 이순신 장군과 지자체 토착비리로 수사받게 생겨서 그 수사 피해가려고 단식하는 이재명 대표를 비교한단 말입니까? 이건 역사적 인물 위인에 대한 모욕인 것이고요. 팬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팬덤이 지나치게 다른 진영을 공격적으로 막 위협할 때 또는 본인이 좋아하는 정치인을 과도하게 선을 넘어서 미화할 때 지켜보는 사람들에게 역풍을 일으키는 것이거든요. 막 남의 당이 아니라 자기 당 국회의원인데 비명계란 이유로 찾아가서 막 소리 지르고 난동 피우는 거 역효과를 불러일으켜내죠. 예. 그리고 이순신 장군, 유관순 열사 이런 분들과 빗대면서 미화하는 거 당연히 역풍을 일으키지 않겠습니까? 뭐든 적당히 선을 지키는 게 정치에 있어서는 참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뭐 이 얘기는 길게 짚지는 않겠습니다. 이런 사례가 있다는 걸 짧게 지나가도록 하고요. 이재명 대표의 몸 상태, 단식 상황을 좀 살펴보면 일단 이 대표의 건강은 한계는 이미 지났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당대표 비서실장 천준호 의원이 대단히 위험한 상황이라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단식 16일째 현 상태는 전체적인 신체 기능이 심각하게 저하되어 있고 특히 공복 혈당 수치가 매우 낮아 건강이 대단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이 대표의 입원을 권고합니다. 현재 이재명 대표는 단식을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매우 강하게 표시하고 계십니다. 좀 한계에 임박했다는 것 같은데 최고위나 실장님께서 오늘중으로 좀 병원에 모시고 갈 계획이 있으신지 좀 강제로라도. 옆에서 많이 보셨겠지만 많은 분들이 와서 대표님께 단식 중단을 권고드리고 요청드리고 있는 상태입니다.